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눈이 좀 부으셨네요. 아, 그래요? 예. 어제 푹 잤는데.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정관계 연루 의혹입니다. 예. 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시작된 그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그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우선 이승기 변호사, 예.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라임과 옵티머스는 이제는 별도의 사건인데요. 네. 일단 라임 사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라임 자산운용은 이제 국내 최대 헤지펀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를 이제 불법 거래하면서 이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최초 제기됐는데요. 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하던 이 펀드에 들어있던 이 주식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이제 펀드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라임 운용 측에서는 이제 환매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이제 파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거 뭐 사모펀드 얘기가 예. 계속 나오네요. 예. 문제는 이 라임 자산 운용 측이 부실 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투자자한테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입니다. 또한 판매사, 증권사나 은행 같은 이 판매사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우량 자산인 것처럼 판매를 했다는 건데요.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1조 6천억 원 상당에 이르고요. 피해자가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다행히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 판매사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해라라는 결정을 했고요.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라임 사태의 주범인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계속 그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 일부 사실로 또 밝혀졌어요. 예, 김 전 회장이 이제는 라임 펀드를 통해 자신이 실소유한 이제 스타모빌리티에 595억 원을 투자받고 이 중 517억을 횡령한 혐의도 또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이 또 많은데요. 이런 돈으로 기업을 사냥해서 이제는 저가에 사서 주가 조작을 해서 비싸게 판 그런 정황도 보입니다. 이렇듯 펀드 자금을 개인 돈처럼 쓰다 보니까 당연히 권력의 윗선에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이 라임 건을 다 막아주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는데요. 실제 이 김모 팀장은 금융감독원의 기밀을 유출하고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죄가 인정돼서 최근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4천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8일에 그 라임 사태 재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해서 이게 또 큰 논란이 됐었어요. 예, 이게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강세 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현재 변호사법 위반 횡령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광주 MBC 사장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 실세들과 좀 친분이 있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정관계 로비를 위해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이강세 대표를 영입했다라고 스스로 말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김봉현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강세 대표에게 금감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 목적으로 돈을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건네주어서 이제는 이 대표가 이를 강 수석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여기까지 진술한 걸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강 전 수석은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 대표 그러니까 이강세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강세 대표 역시 강 전 수석과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없다. 심지어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전담받은 사실조차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대표를 통해 쇼핑백에 5천만 원을 줘서 5천만 원을 담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예. 이 라임 펀드와는 관련도 없는 청와대 현직 수석에게 뜬금없이 현금 5천만 원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선뜻 이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상식선에서 볼 때는 김 전 회장의 진술 그다지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옵티머스 사태도 그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금 또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라임 사태와는 또 다른 내용이죠. 예, 결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옵티머스 운용 측은 이 상품을 팔 때 한국도로공사, 경기교육청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는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네. 증권사들도 이를 믿고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이제는 강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옵티머스 운용 측이 알고 보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대신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사무사채를 사는데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넣은 돈을 복잡한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뭐 부동산,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는 사실상 이제 파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이 참 그 옵티머스 펀드도 이제 환매가 중단된 사태라서 그 투자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피해 액수만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로비 의혹이 나왔다고요. 예, 일단 라임 사태와 달리 아직 금감원에서 이 옵티머스 펀드는 뭐 환불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들도 더 지금 애가 좀 닿아 있는 상태고요. 네. 문제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이혁진 전 대표가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그 금융 분야 특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지난 6월에 그 검찰이 옵티머스 사무실을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되면서 또 문제가 됐었어요. 예, 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은 이제 청와대 및 이제 정계 인사 실명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과 숫자만 표기되어 있고요. 더 이제는 문제가 됐던 건 이 고문단으로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 이사장이 거론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옵티머스 측에서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은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윤모 변호사가 있는데 이 윤 변호사의 아내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전환하고 은폐한 상황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다 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다 사임했다는 것인데 이 이모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도 이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권력형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반대로 이제 여당인 민주당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권력형 게이트로 옮겨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네. 현재 이 설립자인 이영진 대표가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인 12일 국정감사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총장 역시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이제 추가 지시까지 내린 상황이니까 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분히 지켜보면 될까요? 예, 일단 좀 지켜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베를린의 소녀상 지켜주자입니다. 예, 이 베를린 소녀상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시간이 이 옵티머스 라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예. 다 썼어요. 예, 아무래도 사모펀드다 보니까 예.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류의 이 법적 공방을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좀 맡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좀 이거보다 약간 좀 작은 규모의 사건을 맡아본 적이 있는데 아, 일단은 이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그게 복잡하고 헷갈리고 복잡하겠죠. 예,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서 참 네.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됐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